66쪽에 5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 칼럼을 반환을 한답니다. 여러 칼럼이 반환된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다중 칼럼을 반환을 해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중 칼럼의 서브컬입니다. 단일행, 1번의 단일행이랑 3번의 다중행은 행에서 가지치기 이렇게 조금 더 하시면은 단일행에서 짝꿍이 되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요거랑 3번에 있는 다중행 서브컬이 연산자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연산자들은 이런 것들, 얘네들은 여기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in, all, any 같은 거는 다중행이랑 같이 써야 됐던 거예요. 보통은 대문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단일 칼럼 서브컬이라고 해서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단일행, 다중행 칼럼 할 때, 요거 할 때 전부 다 단일 칼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52번. 결과가 다른 하나는 하면은 유니온 올 1번도 썼고, 그 다음에 2, 3, 4에서는 그룹 함수를 썼네요. 그러면 봐야죠. 네,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sum을 했어요. sum call to 얘랑 지금 union all 한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그 T1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널이랑 썸이구나. 이거를 앞에 거를 차이를 둔 것 같아요. 콜 원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더바이 원을 뭐 기준으로 어센던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오더바이 원은 1번은 첫 번째를 의미를 하죠. 이렇게가 의미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2, 3, 4번 전부 다 오더바이 원에 어센던스 하고 있어서 얘는 딱히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안 봐도 되고 첫 번째 빠진 게 있네. 여기 첫 번째 그룹 바이가 있어요. 그룹 바이 콜럼 1. 이렇게 핵심만 보시면은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두 번째 거는 우선은 널이랑 썸 콜을 구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널은 사실은 행만 그러니까 칼럼 맞춰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널로 채워져요. 여기가 쭉. 그러고 콜 2에 이제 썸을 구하게 되니까 이거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 합을 구하게 되면은 행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합쳐져 가지고 그룹 바이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의 의미는 이제 전체 전체 합계예요. 전체 합. 요거는 그룹 바이가 됐으니까 콜 1별 합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오를 했으면은 중복이 제거였어요? 포함이었어요? 포함 맞습니다. 일단은 요거 정도로 체크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차이점만 우리는 보면 되니까 2번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콜 1과 그 다음에 썸 콜 2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룹핑 세트네요. 자, 그룹핑 세트 하면은 콜 1 별이죠. 콜 1 별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콜 1별 합계란 소리거든요. 전체 합계가 없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그 다음에
똑같죠? 콜1 sum2. 그러니까 여기 3번 2번부터 중요한 건 사실 얘는 필요가 없고 2, 3, 4부터는 지금 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롤업이네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큐브고요. 그럼 두 개 집계 함수가 1번처럼 나오는 거. 롤업 나오면은 콜1이랑 그 다음에 전체 나오죠. 큐브는 전부 다 나와야 되는 놈인데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2번이 전체 합계가 없어서 다른 거죠. 2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함수를 잘 아는가 였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셋 오퍼레이터 중에서 교집합과 같은 걸 하는 거는 인터섹트예요. 이너 조인 같은 건데 얘가 인터섹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이너 조인하고 다른 점은 이너 조인은 이제 요렇게 합쳐가지고 아이디 같은 거 겹치는 거 가지고 그죠? 칼럼이 쭉 옆으로 쭉 합쳐지는데 지금 인터섹트라고 했으면은 두 개의 그 테이블이 합쳐져 가지고 한 줄로 나와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1번이고. 근데 그 중에서 교집합만 이렇게 따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유니온, 인터섹트 혹은 뭐 익셉트 그런 겁니다. 54번 집합 연산자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거. 1번에 유니온은 중복을 하나의 행으로 만든다는 소리가 중복 제거한다는 소리니까 맞습니다. 2번에 유니온올은 중복되지 않은 경우 유니온과 결과가 동일하다. 아하, 중복이 안 되는 경우, 중복이 없는 경우라면은 똑같죠? 똑같아요. 예, 유니온올이랑 올과 유니온의 결과는 같습니다. 중복이 있을 때는 유니온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행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겠고 3번의 유니온 연산자를 사용한 SQL은 각각의 집합의 그룹 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 이제 셀렉트 하고 쭉 쓰고 그룹 바이 유니온 셀렉트 쓰고 그룹 바이 쓰고 이거 되냐는 소리인데 이거 됩니다. 네, 안 되는 이유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었던 게 4번의 오더 바이죠. 그룹 바이가 아닌 오더 바이 같은 경우는 얘가 틀렸어요. 마지막에만 쓸 수 있고 이 친구가 안 된. 중요하죠. 이게 나옵니다. 이걸로 항상 냈던 것 같아요. 적절치 않은 거에서. 마지막 것만 가능해요. 이거만 가능. 55번. 55번 안 풀었었죠? 55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뭐. 문제 설명은 별거 없고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네요. 그러고 이 실행 결과와 동일한 SQL은 그럼 실행 결과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서브 쿼리부터 푸셔야 돼요. 서브 쿼리의 결과는 서비스 이용하고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이 이렇게 인터섹트 됐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동일한 것만을 가진 하나의 테이블이고 걔가 A래요. 그리고 서비스는 B래요. 그러면
서비스에다가 서비스랑 서비스 이용이 지금 중요한 건데 서비스는 뭐 많겠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찍었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2번하고 3번만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인터섹트를 했다고 하는 소리는 이만큼이 따로 빠져서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소리고요. 그거는 뭐 네, 서비스랑 서비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빠졌다는 거거든요. 교집합이 따로 하나의 테이블이 됐다는 게 인터섹트예요. 거기에 대한 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라고 불리는 그 테이블이 됐고 요 A랑 B가 서비스니까 서비스는 또 1, 2, 3, 4를 가지고 있는 풀 서비스의 테이블이랑 조인을 걸었어요. 얘가 근데 B래요. 요 두 개를 웨어로 연결하면은 요게 또 조인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서비스랑 서비스 이용이랑 공통된 것들이 묶여진 그 테이블이 나오겠습니다. 문제 쿼리는 그와 같겠네요. 여기가 인터섹트로 캡쳐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1번에서 친구랑 친구 얘가 서비스랑 서비스 이용을 조인하고 있네요. 서비스랑 서비스 이용 조인하고 where A의 서비스 아이디랑 그 다음에 투투 요거 중복으로 출력될 거예요. 2번이랑 1번이랑 1, 2, 3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2, 3을 일단 예로 들었는데 요런 거 했을 때 예시를 제가 하나만 들었는데 이거는 서비스 이용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2323 2323이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 이용의 교집합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2323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비스 이용이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그래서 1번 같이 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거는 2323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원하는데요. 1번으로 하면은 얘가 2323, 233 해서 이게 두 개로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더 많이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칼럼이랑 좀 헷갈려 쓴 것 같은데. 그래서 1번은 어쨌든 중복이 출력이 되거든요. 교집합으로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2번 2번 같이 서브쿼리 나오면 항상 서브쿼리부터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하고 있죠. 서비스에서 마이너스 서비스 이용 걔랑 인데 그거를 묶어 놓고 not exist 했죠. not exist.
없는 거. 서비스 1, 2, 3, 4에 2, 3이 있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서비스에서 2, 3이 없는 거 요걸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 4 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번이랑 4번이 있는 그 테이블에서 이거에 대해서 not exist를 넣어버렸으니까 반대로 엮으니까 다시 2번이랑 3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랑 3번 행에 대해서 조인을 걸고 있는데 이러면은 예시 쿼리랑 동일한 쿼리가 돼요. 그래서 2번이 일단은 답처럼 보입니다. not exists 하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된 거를 했으니까 이건 뭐랑 같냐면 exist 뭐랑 같아요. 똑같아져요. 오케이. 3번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고 있네요. 레프트 아우터를 그럼 서비스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온절도 잘 썼고요. 여기에서 웨어가 중요하겠네요. 자, 웨어 서비스 B가 뭐지? 이용이네요. 비용 is null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야죠. 그러면은 교집합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집합이랑 서비스랑 엮은 걸 구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얘가 A고 B이고 지금 얘가 B예요. 그러면 B가 널인 거? 레프트 조인을 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죠? 전체 레프트를 다 뽑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B가 널인 거? 1, 2, 3, 4 또 이렇게 쳐보시면은 얘가 2, 3이래요.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을 하면은 이거 기준으로 가니까 여기서 빈 곳은 이렇게 널이 채워지겠네요. 그래서 where is null로 하면은 1번이랑 4번을 찾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이 소리네요. A의 교집합에 그러니까 A랑 B랑 교집합에 없는 거를 지금 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이만큼에 있는 거 있잖아요. 교집합 아니고 A에 있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오는 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에서 교집합 뺀 부분 여기를 가지고 오게 돼서 만약에 서비스 이용이 is not null이라고 했으면은 1, 2, 3, 4에 2, 3 이렇게 엮었을 때 여기 null이 채워져 상태에서 not null 해버리면은 요걸 찾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맞는 게 됐을 것 같아요. is null 4번은 이것도 마이너스 하고 있네요. 서비스 이용해서 이거는 지금 서브 쿼리가 조금 반대죠. 저기 2번에 있는 거는 서비스에서 마이너스를 했는데 요거는 서비스 이용해서 서비스를 마이너스 하면 이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쿼리를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SQL은 어쩔 수가 없어요. SQL D는
그러면 뭐죠? 1, 2, 3이라고 하는 데서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걸 뺀대요. 빼버리면은 1, 2죠? 이게 남겠죠? 남나요? 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있는 데서 이렇게 빼야지 2, 3을 뺐을 때 남는 게 1, 4지 지금은 더 작은 데서 1, 4를 아니 자기 걸 빼버리는 상황이 되네요. 여기가 뭐가 안 나오겠는데요? 안 나오는 거에다가 인 걸고 있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일단 똑같네요. 예. 아니면은 아예 요거 푸실 때 동그라미 그리셔가지고 요 그림에서 계속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집합을 구하고 있죠. 교집합이랑 그 다음에 서비스를 엮어서 구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비스 A의 전체에 대한 걸 구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 인터섹트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좀 제거가 됐어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더라고 해도 서비스 이용이 내가 2번을 막 3번 사용하고 3번을 2번 사용했다고 해도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서 얘네가 2번, 3번으로 이렇게 하나의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중복이 제거된 셈입니다. 요거 잘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집합으로 다음에 56번 유니온 올이랑 유니온을 막 2번씩 하고 다 한 번에 엮었네요. 요거 한 번 했고 요거 한 번 했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서 유니온을 한번 하시고 유니온 하시고 했을 때 처음 거는 테이블 1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두 번째 거는 테이블 2, 세 번째 거 테이블 1이네요. 그러면은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뽑아내 봐야 되겠죠? 자, 유니온 5의 결과를 한번 뽑아내 봅시다. 콜 1, 콜 2. 중복이 다 들어가야 돼요. AA가 그 중복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A1이 지금 겹치잖아요. AA랑 A1이 겹치면은 그거를 따로 뭐 묶어주거나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랑 A2 행이 있는데요. AB, A2 행도 겹쳐요. 이것도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들은 이게 합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대로. 겹치는 거는 없으니까 하나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유니온 올의 결과가 되고 그러면은 그 결과랑 유니온 T1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밴드 요거 결과에다가 유니온을 TB1이랑 또 한다 해서 그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근데 유니온 해가지고 지금
얘랑 합집합을 구할 때는 중복이 또 제거가 됩니다. 테이블 1은 AA랑 A1 갖고 있는 애니까 얘네가 하나씩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남는 거 있죠. 이 두 가지 같은 것들은 그냥 써주시면 돼요. 합집합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카운트가 있네요. 아이고 좀 먼저 보기를 좀 읽을 걸. 카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거가 됐잖아요.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중복을 제거하니까. 이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중복을 제거했을 때 카운트 5를 이거 문제는 그거네요. 네가 유니온을 했을 때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건 알겠지만 얘가 겹쳐지는 건지 아니면 제거가 되는 건지를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제거가 돼요. 그래서 카운트 하셨을 때 한 개만 나옵니다. 유니온 5를 근데 만약에 이제 유니온 올 된 결과에 요거에다가 카운트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 친구가 2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유니온 5를 하면은 제거 안 되니까 카운트하면 2개가 나오는 거고, 유니온 했으니까 제거가 돼서 한 개만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1번이고요. 57번. 57번 풀어보셨던 것 같아요. 실행 결과에서 그 그레이드 조합 썸을 잘 보시면 되겠죠. 카운트도 봐야 되겠지만 2번에 클로크 썸 넣고 카운트 1 요렇게 적혀 있는 이 행은 그 그레이드랑 잡이 동시에 잡힌 거라서 그레이드 콤마 잡을 엮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행이고, 근데 2번하고 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썸이 많고 카운트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그레이드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룹핑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신 다음에 롤업인지 뭐 큐브인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합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전체 합계가 없는 상황이 맞네요. 그래서 찾으려고 보니까 이상해요. 다 막 어떻게 찾을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1번, 3번, 4번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이었는데 2번이 풀리는 과정만 작성을 해보면은 괄호로 묶여서 지금 그쵸 1, 3, 4가 정확하게 저기 나오죠. 전체 합계가 없도록. 근데 롤업 하게 되면은 그레이드별 그 다음에 합친 거 하나 가져오고 전체 합계를 내니까 전체 합계가 틀렸다는 거였어요.
조금 저도 찾아보면서 이런 게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해설지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풀리냐면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풀어지는 게 그레이드랑 그 다음에 좌별 그리고 널별이에요. 요놈이 이와 같이 되잖아요. 얘가 그 좌비랑 그레이드랑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괄호에는 그레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답이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간 이게 뭐죠?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이거 괄호에서 풀었던 거 2차 함수 풀듯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큐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번, 3, 4번이 똑같은 이 과정으로 답지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특수해요. 이거는 저 여기서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한 문제밖에 못 봤거든요.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야, 한번 그냥 봐두시고 참고용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이 인도함수라서 잠깐 넘어가고요. 59번 except인지 유니온 올인지 인터섹트인지 그거네요.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중요하네요. 1대1 양쪽 필수 관계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행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행이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행 3개 있는데 얘 혼자 1, 2밖에 없어요. 이런 건 1대1 양쪽 필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3이 있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같은 거나 아니면 인터섹트 같은 거 했을 때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에서 마이너스를 해요. 마이너스를 하면 등록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가 추출이 된다. 마이너스 하면 추출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1대1 필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제거돼요. 이번에 유니온 올을 합니다. 네, 유니온 올. 지금 중복 제거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얘는 중복 제거 안 한다인데 그거 했을 때 결과가 전체 건수와 동일하다 라고 하네요. 전체 건수와 동일하지 않죠. 전체 건수의 2배가 되죠. 정확하게. 유니온을 해야지 2배가 될 거고, 자, 3번에는 인터섹트 한 결과와 두 테이블을 대상으로 조인 연산을 한 결과는 동일하다. 결과 건수를 얘기했죠? 건수는 동일하다 하면은 맞죠? 네. 1대1 필수 관계라 그래요. 4번에 인터섹트 한 거랑 유니온한 결과가 같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1, 2, 3이고 뭐 1, 2, 3이래요. 두 개가 인터섹트가 되면은 1, 2, 3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유니온을 했다 하면은 같은 게 또 많으니까 제거가 되잖아요. 1, 2, 3 나오고 똑같겠는데? 똑같습니다. 1대1 필수 관계니까 같은 거나 뭐 합치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같습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우리 60번 해봤죠? 메모하신 게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스타트 위드를 걸고 이거 그 계층형 나오시면은 옆에다가 어디 빈데다가 우선은 칼럼부터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칼럼이 다를 리는 없거든요. 이 중에서 뭐 셀렉트 C3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어차피 계층형 가지고 쫙 풀어낼 때는 칼럼이 같아요. 그러면은 C1, C2, C3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잡으시면 되는데 널이 2번이래. 그럼 2번 널 잡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프라이어 C1에서 이렇게 C2로 화살표 긋는다 개념이었는데 있냐는 거죠. C2에 있어요. 그래서 1이랑 1이 두 개가 다 있네요. 순서대로 우선 내려올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인데?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1번 끝났으면 이제 2번에서 화살표 그어요. 2번 있네요. 2번에 대한 거 적어 주시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 3번을 또 찾아보는데 3번이 없습니다. 이때 끝나는 거예요. 똑같네. 그 적혀 있는 거랑 똑같고 거기서 오더바이 시블링스 바이 C3인데요. 레벨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십시다. 레벨이 얘가 1번죠? 처음 레벨. 한 번 내려갔으면 두 레벨이고 세 번에 3레벨. 같은 레벨에서 내림차순화라면 뒤집으라는 거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 거꾸로 이 소리입니다. 자, 요거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세 번째 거에 C3를 셀렉트 했으니까 이제 B를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61 1번에 스타트 위드는 시작점을 지정하는 군 맞고요. 2번에 오더 시블링스 바이는 형제 노드 사이 정렬입니다. 3번에 순방향이 부모에서 자녀로 전개받고 4번에 루트 노드는 레벨이 1입니다. 1. 그래서 1번, 4번 찍어주시면 되는데 조금씩 그 연습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왜 대체 그 순방향 전개, 역방향 전개가 반대로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이게 보통 부하 쪽이 1, 2, 3, 4가 적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상사에서 얘가 뭐 2번에 상사고 얘가 4번이 그 상사고 4번은 두 개 하고 5번은 없대요. 널이래요. 이러한 그 테이블에서 계층형을 갈 때 결국에는 프라이어 해가지고 뭐가 먼저 들어오냐가 문제거든요. 이때 내가 부하 먼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상사를 놨어요. 그랬을 때 얘를 순방향이라고 우선은 그 순방향은 부모에서 자녀고 역방향은 자녀에서 부모인데 지금 아예 그렇게 해볼까요? 저 명칭을 저기 부모 자녀로 바꿀게요. 그게 낫겠다. 얘가 그럼 자녀가 되고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 놓고 부모 놓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프라이어 부모 놓고 자녀 놓고 하는 거 뭐를 순방향이라고 정리해 놨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어디선가 이론서? 어떤 게 순방향이에요? 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순히 요것도 문장으로 물어보긴 합니다. 얘가 순방향인지 역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얘가 순이고요. 이게 역이에요. 근데 요거를 순인지 역인지 외워가지고서는 계층형 하기엔 좀 무리고 자 이거 자녀에서 부모로 화살표 긋기로 했잖아요. 왜 1번에서 그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1번 아니고 2번에서 그어봐요. 있죠. 2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그러면 1, 2가 뭐 충족이 되고 그리고 끝나네. 이거 좀 바꿔야겠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 바꿀 게 아니고 여기 바꿔야겠다. 2번 이렇게 있어라고 하면은 2번이 뭐 3개래요. 그래서 2번에서 딱딱 1, 2, 4가 있고 1번이랑 2번은 없는데 그러다가 4번째 3번 더 들어와요. 이게 지금 자녀에서 지금 부모로 내려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자녀에서 부모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되는 흐름이에요. 여기가 자녀 칼럼이고 부모 칼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칼럼. 이렇게 되잖아요. 자녀에서 부모로 내린다는 의미가 그 자녀가 부모가 되는 거를 찾으니까 그 자녀의 부모, 자녀가 부모,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는 꼴이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 지금 현재 1, 2, 4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계층에서 내가 표현을 할 때 2번이 2번일 리는 없는데 제가 하니까 어쨌든 네. 네. 2번에서 내린다 2번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2번을 부모로 놓고 그 다음 그 부모의 자녀를 찾아보겠다 2번 놓고 그 다음에 자녀의 칼럼을 찾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먼저 놓고 여기서 우리가 화살표 파란색으로 해보면 한번 찾은 다음에 자녀 찾고 찾은 다음에 자녀 찾고 하는 이게 곧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자녀 쪽에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부모에서 자녀 쪽으로 한번 그어보는 거였잖아요. 시작점을 뭐 지금 올라가는 게 있나? 올라가는 거 1로 잡아야 되나? 2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에서 이제 4로 잡아야겠다. 만약에 이제 4예요. 4에서 부모에서 자녀로 화살표 그어서 찾아봅니다.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이 4번에 부모 쪽은 2번이래요. 2번에서 또 올라가요. 2번에 부모 올라가니까 부모가 있죠. 있나요? 2번은 자녀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지금 2번이 있냐 찾는 거잖아요. 2번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가요. 요거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부모를 자녀로 보겠다는 거니까 부모를 자녀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요. 4번에서 올라갔다. 얘는 부모 4번이라고 하는 그게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잖아요. 4번이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의미를 이제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니까 순이고 올라가니까 역이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프라이어를 이제 화살표를 나중에 해석하고 보니까 부모에서 자녀로 이렇게 반대로 작성을 해야 순이 되고 자녀에서 부모로 가는 게 역이구나 반대로 해서 외우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중 얘기예요. 이게 순인지 역인지 그 프라이어에 대한 컴퓨터의 역할은 화살표 긋는 게 역할이에요. 계층이 있는가, 그 숫자가 있는가 하고 내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우선은 그 테이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먼저예요.
이게 한번 그려지시는 게 이해가 되시고 연습이 되고 나면은 이게 순인지 역인지 나중에 정리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2번. 했죠? 아, 이거 했었어요. 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스타트 위드는 널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는 사원 멤버에서 매니저 멤버로 한번 그으시면 돼요. 그었을 때 여기서의 이제 차관점은 스타트 위드가 두 개예요. 이게 행이 시작점이 두 개래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뭐 따로 오더바이 같은 게 없는 한은 이거는 시블링스 말고 그냥 오더바이가 없으면은 처음에 있는 널 시작점 가지고 한번 쭉 찾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작을 하고 그거를 한번 끝난 거 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요거 계층형질이 문법으로 되던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원권에서 화살표 긋는 거는 계속 해보시면 되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비트윈 해가지고 안 들어가야 됐던 비트윈에는 사실 얘는 없어요. 여기는 12년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얘가 나오는 이유는 시작점이라서 우선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잘 메모를 해주세요. 63번 네 1번 SQL문은 지리문을 Common Table Expression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번 SQL에서 앵커 멤버를 실행하여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재기 멤버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이거 다 그 계층형질이 맞는 문장이기는 해서 두 개 다 맞아요. 이러한 문장들이 있구나. 이론적인 정의예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기하면서 계속 호출하는 거가 계층형질이에요. 3번에 오라클에서 웨어절은 모든 거를 진행한 후에 조건으로서 추출하는데 활용된다도 맞습니다. 잘 썼어요. 네. 4번이 그럼 틀렸대. 뭐가 틀렸을까요? 1, 3는 이론적인 정의. 4번에서 프라이어 반대로 했죠? 프라이어 자식은 부모다 라고 하면 이게 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방행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군요. 그건 맞네요. 그건 맞고 계층의 질문에서 여기가 틀렸군요. 커넥트 바이 절에만 이거는 틀렸어. 여기 틀렸어. 프라이어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프라이어가 셀렉트 절이나 또는 웨어절 같은 데에도 프라이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셀렉트나 웨어에서 쓰는 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냥 이론적인 게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적을 때도 요거를 좀 인식해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따로 적어놨거든요. 프라이어 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커넥트 바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트는 아니에요. 딱 각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적어놨구나. 이거는 문제 보고서 적은 거라 문제가 더 지금 중요했고요. 자, 64번 또 했죠? 네, 64번 했잖아요. 꼭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4번의 결과만 갖다가 써놓읍시다.
잘했네. 네,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일단 복붙해서 요거 이제 그 프리한 거 남겨드리려고 가지고 오면서 한번 봅시다. 뭐 스타트 위드 이렇게 잡고 상위에서 부서로 내리면 이와 같이 나오고, 그렇죠? 유니온해서 그 다음에 조인하는 방식으로 쿼리들이 다 작성이 돼 있죠. 이거의 결과로 알맞은 것은 1번이었네요. 1번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됐다. 자, 65번 넘어가자고요. 크리에이트하고 인서트하고 크리에이트 인서트하고, 그러면 테이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봐야겠네. T1 테이블은 넘버가 있고 콜 A가 있네. 대문자로 좀 써야겠다. T2랑 T1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작성을 해보실 수 있죠? 이거 그 크리에이트 인서트문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AAA 그리고 얘는 1 3 BBB CCC. 이 상황에서 커밋을 해야죠. 커밋이라는 것은 DB 저장이었고요. SQL문이 where 조인을 했네요. 조인하고 넘버랑 조인했죠. 그러면은 1번만 나오겠네요. 자, 조인한 결과 넘버랑 콜 A, 콜 B, 1, AAA, BBB 요거겠네. 이제 조인 결과 보고 보면 되겠죠.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해서 이 조인 결과가 다른 걸 찾아보자고요. 자, 1번은요. 이너 조인 했습니다. 이너 조인 하면 같겠죠? 그러니까 그 where 놓고 이제 B의 넘버랑 A의 넘버랑 이렇게 합친 거는 있죠? 이거 이너 조인의 온절 그 뭐죠? 여기 똑같잖아요. 조건이 조인 조건이 그러면은 같습니다. 이번에 또 조인하고 있죠. 조인하는데 이번에는 유징을 하고 있어요. 이 유징절은 뒤에 괄호하고 칼럼 한 개만 쓰거든요. 한 개만 꼭 들어가고, 유징절의 의미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거예요. 이너 조인이랑 똑같아요. 교집합이라고 해야 돼? 아니다. 이너 조인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너 조인이랑 같다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요거 온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온절로 똑같은 칼럼을 묶어준 게 유징이고 합니다. 3번에 이제 크로스 조인 나오죠. 크로스 조인은 경우의 수를 다 알려주는 조인이라서 이건 다 나와요. 1에서 11 크로스 조인 어떻게 나왔더라? 기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크로스 조인에서는 조인 조건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온절이 없으면 다 보여주거든요. 이때 카다시안 곱이에요. 현재 1 있고 T1은 1이고 T2에는 1, 3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였고 이렇게였고 다 나온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내추럴 조인은 자연 조인인데요. 얘도 여기쯤에 있는데 이겁니다. 동일한 이름의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온절 있잖아요. 아니 넘버 칼럼 있죠. 걔네가 동일한 칼럼이라는 소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조인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지금 1이랑 1, 3이잖아요. 이때 동일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인을 해주거든요. 동일한 칼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조인. 그러니까 유징이든 크로스 내추럴 같은 것도 사실 다 온절, 이거 내추럴 조인이든 이거 조인 온절로 다 해주면 되는데 이 온절 쓰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크로스도 쓰고 내추럴도 나오고 한 겁니다. 한번 조인 조건에 대한 거를 쭉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을 문제인 것 같죠? 66번 이거는 윈도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풀어볼 수 있는 거네요. 윈도우 아니고서 누적을 말하고 있네요. 그 왼쪽 거 보시면은 일자별로 지금 1000원이 매출이 나온 거고요. 오른쪽 거 보면 이게 누적된 거죠. 쭉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적된 거를 어떤 식으로 쿼리문을 작성했을 때 이게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보면은 꼭 항상 그러고 싶어요. 이거 다 인서트 한 다음에 하나하나 그냥 실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1번 뭐 보시면 그룹 바이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상을 계속 해야 되는 게 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거를 A, 뒤에 거를 B라고 두자고요. 그럼 이게 여기서 A의 일자를 그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면은 겹치는 거가 없거든요. 일자? 그러면 다를 게 없네요. 그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 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썸은 겹치는 게 없어서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네, 다를 게 없어요. 그러겠죠. 간단한 쿼리는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또 봅시다. 자, 2번에서는 지금 조인을 했어요. 그럼 조인 잘 봐야죠. A랑 B랑 조인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셀프 조인 했다. 그러니까 일자별 그 셀프 조인을 했어요. 셀프 조인 하면서 온절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온절에서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하면은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온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이때 B에 있잖아요. 알파벳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이건 셀렉트 좀 봐야겠다. 셀렉트에 B 날짜 하고 썸 하고 있는 거죠. 썸에 셀프 조인에 해서 지금 제가 보려고 다 적었어요. 이거는 잘 봐야 돼서 보자고요. 오더바이는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얘는 한번 봐야겠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그릴까요? 우선 뭐 일자
그리시고 매출액 있으면 되고 쭉 그리시고 하나의 결과가 나오죠. 예. 두 개를 그려놓고선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11월 1일이래요. 조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에 일자 A를 앞에 두고 하나 더 그려야겠다. 앞에 걸 A, 뒤에 거를 B로 두자고요. 일자의 매출 한 3일까지만 보시면은 어떻게 조인되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A일자보다 B일자가 작을 때니까 이거 일단 되겠고요. 2일일 때 어떻게 될까요? 2일일 때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같은 건 되고 B일자가 작을 때예요. 넘어가겠네요. 3일일 때는 A일자가 큰 대로 다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근데 기준이 그룹 바이는 B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B가 11.1일에 그 조인이 되는 게 아유, 헷갈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A랑 B랑 이렇게 놔보시고요.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거는 11.2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1.2가 얘는 두 번 쓰이는데 이 친구는 11.1이랑 11.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3일 때 3개가 된다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행이 다 조인이 되겠네요. A가 크니까. 근데 여기서 B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했으니까 매출은 각 일마다 1000씩 되고 있고요. 행을 그러면 해보세요. 이게 그룹 바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B에서 그룹 바이 된 11.1에 요거 썸 하시면은 여기 3000 나오겠죠. B에 2로 그룹 바이 하시면 2개 나오니까 2000 나오고 그룹 바이 1 하면은 아니 3 하면은 1000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 온절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해석을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보이겠죠. 이거 근데 거꾸로다. 거꾸로 나오겠네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누적이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커져야 되는데 현재는 반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반대네요. 만약에 그룹 바이 A로 했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나는 A로 그룹 바이를 해서 썸을 구했다. 그러면은 A의 11일 때 1000 나오고요. A의 2일일 때 2000 나오고 A의 3일일 때 3000 나와서 그룹 바이만 A로 했거나 아니면 온절의 부등호만 반대로 됐거나 이랬으면 답이에요. 이거는 그룹 바이 A 일자 O 일자 했거나
보면 온절 부등호가 반대로 됐거나 이었으면 답이다. 자, 3번에서는 이제 그래서 3번이 답. 네, 그죠? 그룹 바이 A 하고 있잖아요. A가 답입니다. 4번에서는 뭐가 되고 있나요? 웨어절 또 서브쿼리 하고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웨어절에서 이번에는 지금 부등호가 2번처럼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 요거 부등호잖아요. 이거 부등호랑 그 다음에 그룹 바이는 A거든요. 얘 마찬가지로 2번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은 부등호만 바뀌었지 똑같이 화살표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이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67번으로 넘어가죠. SQL문 보셨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연결연산자라 그래서 지금 A랑 B랑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붙인다는 거예요. 문자 붙이듯이. 콩캣이에요, 콩캣. 컨캣. 그러면은 그거를 붙이고 뭐 카운트를 하는데 디스팅트 먼저 하네요. 디스팅트하고 카운트한다. 서브 쿼리 먼저 보시면은 select D from DPT B가 where B가 I인 곳 요거 찾으시면은 뭐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D래요. 그러면은 D가 X죠? X가 D인 곳에 대한 EMP 테이블이니까 지금 해당되는 거는 이제 A 기준으로 보셨을 때 1번이랑 2번이 해당이 되네요. 1번이랑 2번에 대해서 그 디스팅트 합친 것에 대한 디스팅트 A랑 B를 합쳤으니까 지금 A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런 쿼리의 결과는요 1A, 2A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컬럼에 디스팅트를 하면은 제거할 건 없는 거예요. A라고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합쳐진 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입니다. 천천히 쫓아가면 되겠죠? 68번 가봅시다. 가번에 비교연산자랑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비교연산자 나누는 거를 한번 가지치기 했었는데 그냥 비교연산자라고 해버리면 맞죠? 그냥 이게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쿼리는 여기서 사용이 다 되는데 서브쿼리 사용 안 되는 거 딱 어디? 그룹바이절 여기만 사용 안 돼요. 서브쿼리 내에서 사용 불가한 건 얻어봐야겠죠.
다번에 서브 쿼리는 복수행 결과를 반환하고요. 이때는 이런 연산자 사용할 수가 없죠.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 있죠. 3번 앞쪽에 연관 서브 쿼리. 요거는 네, 말 그대로예요. 메인 쿼리와 어떤 결과를 지금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메인 쿼리 컬럼을 포함한다. 그러면 연관이고요. 그 다음에 마번에서는 다중 칼럼은 오라클에서 사용 가능하고 SQL 서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가능 SQL 서버는 X입니다. (69) 번은 또 윈도우 함수예요. 넘어가시고 70번으로. 동일한 결과. 그러면은 SQL이 지금 어떤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문제의 결과는 case when and 뭐 웨어조류 그룹 바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룹 바이에서 지금 2개 썼죠. 그룹 바이 해놓고 그 회원 번호 그리고 회원명을 한꺼번에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 같이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칼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은 그룹 파일을 하나만 놓고서는 다 했는데 지금 이건 2개 놓고 가야겠다는 소리. 그러면 2개를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룹 파일 하니까 겹치는 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회원번호가 1이면서 A인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에 묶여서 3개의 어떤 겹치는 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1번에 B가 있대요. 1번에 B 이렇게 2개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2개가 합쳐지는 건데 만약에 이런 쿼리에서 내가 그룹 바이 회원번호 하게 되면은 5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안 나오고 위에처럼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2개로 묶어요. 이게 우리 롤업 같은 거 했을 때 A, B 별로 이렇게 합계내는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빙하고 케이스 부분 쓰고 있네요. 케이스 절에서는 어떤 쿼리일까요? 동의 여부가 n이면 0으로 하래요. n이면 0 그리고 else 나머지는 null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카운트를 했는데 걔가 1보다 이상이다 라는 소리니까 동의 여부가 n인 경우만 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null은 카운트 함수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동의하는 거를 찾고자 하는 쿼리인 것 같아요. 오더바이는 해주면 되고. 자, 비동의 쿼리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 뭐 조인도 들어갔어요. 조인도 됐고. 자, 1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그지스트 해서 뭔가 n을 찾고 있네요. select 1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참거짓만 얘기하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나오고 있으면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1이라고 하는 건 if 1 할 때 참값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exist잖아요. 존재하냐 존재한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동의 항목에서 회원번호 합치고 자, 조인도 좀 적어줘야겠다. 회원이랑 그 다음에 회원번호 이렇게 조인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번도요. 회원이랑 회원번호 조인은 한 것 같아요. 서브쿼리에서. 그리고 하나 더 했죠. 엔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네요. 회원이랑 회원번호를 합치고 그 중에서 n인 것을 따로 빼요. n인 게 있냐라고 했을 때인데 잘 한 것 같죠? 이게 end로 엮여가지고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y가 나오나? y 데이터가. end로 엮었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은 우선은 이런 결과에 좀 부합해 보입니다. 일단 넘어가 보죠. 2번에서 회원번호랑 비동의 여부에 대해서 인을 했네요. 여기에 그럼 서브쿼리는 동의 여부 B밖에 없어요. 동의 여부는. 그럼 동의 여부가 N인 거를 N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거기에 in 하고서는 A에 있는 거 찾는데 이게 그 N인 거 찾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서브쿼리가 마찬가지로 동의 여부를 n을 찾습니다. 근데 n에서 카운트 5를 해요. 카운트 5를 하네요. 모든 행 결과를 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으면 그러면 A의 회원에 0보다 크다고 했네. 근데 왜요? 0보다 크다. 에이, 이러면은 다 나오죠? 이러면은 n한 결과가 한 개, 최소 한 개만 있어도 무조건 참이에요.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웨어절에서 이렇게 0이랑 비교하는 거는 지금 A 테이블이랑 B 테이블에 연관성이 지금 없는 컬이에요. 보시면 연관도 없는 걸 갖고서 참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컬입니다. 4번에서는 웨어절에서 마찬가지로 동의 여부 걸고 있고요. 그룹바이도 잘 걸었죠? 똑같이? 예, 같아요. 요거는 찾을만도 했네요. 너무 이상하죠? 갑자기 0을 비교하고 있어요? 서브콜이랑 B랑 연관성이 없네요. 1, 2, 4번도 다 동일하게 n에 대한 경우만 찾고 있는 건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은 생략할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풀어보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연관 서브 쿼리 있죠. 연관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각 행에 대해서 개별 실행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곧 그 그룹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같은 그 보기에서 니은을 제거하고 해서 얘가 비연관이 돼요. 비연관 서브쿼리가 돼서 회원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런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거했다는 말은 비연관 서브쿼리가 된다. 이 말은 여기 문제에서 그 회원별이 있거든요. 회원별, 얘가 중요하거든요. 회원별 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말이 되고요. 답은 3번이에요. 3번, 1번, 4번은 얼추 이렇게 해석해만 하거든요. 해석해 보시면은. 2번, 3번에서 3번 도저히 안 풀리는 것에 도달하실 건데, 포인트가 요거래요.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이거를 굳이 막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생략을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더 이게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단일행 1번 단일행 서브쿼리는 한 건 이하인 서브쿼리로 ing이랑 or이 아니죠. 요거는 다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풀만하죠. 비교해놓으면은 그게 키예요. 키. 자, 2번에 다중행은 단일행 쿼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where a in 하고 여기다가 하나만 쓸래, 두 개 쓸래, 이거거든요. 1번 되거든요. 하나만 써도 돼요. 근데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연관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 요거 3번의 문구 꼭 기억해 주세요.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필요한 서브 쿼리는 비연관 서브 쿼리인데 이 문장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나옵니다. 그 연관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 그 칼럼이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문제처럼 그룹핑하는 결과도 나오게 하면서 어쨌든 이게 데이터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메인 쿼리에 값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메인 쿼리에 없는 거를 주겠다라는 의미라서 연결되지 않은 비연관 서브 쿼리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4번에서 서브 쿼리는 항상 메인 쿼리에 읽힌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네.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테이블에 가볼까요? 73번. 72번 했죠? 네, 73번 하면은 서브 쿼리가 많이도 쓰였네요. 첫 번째 서브 쿼리 카운트 5를 했으니까 이거 단일행입니다. 단일행. 두 번째 서브 쿼리 얘는 all인데 froms였어요. froms였으면은 이거는 뷰예요. 뷰. froms였으니 뷰. 자, 세 번째 서브 쿼리는 select 1 해서 사원에서 뭐 쭉 나오는데
얘는 다중행입니다. 네, 물론 그 세 번째에서 부서 번호랑 부서 번호를 엮었잖아요. 엮을 때 얘네가 지금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는데 SQLD 문제 보실 때는 적절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다중행, 단일행, 인라인 뷰가 다 쓰였다면 맞는 소리가 되고요. 2번에 셀렉트절에 사용된 거는 스칼라 서브쿼리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쿼리는 조인으로 동일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뭔 소리지? 조인으로 동일한 결과 추출할 수 있죠. 현재 저기 셀렉트 카운트홀에 웨어절 하고 있는데 그게 조인인데 곧 조인이죠. 예. 3번의 웨어절의 서브쿼리는 검색 조건으로 입사 연도를 프롬이랑 동일하게 추가해야 원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3번이 뭐죠? 지금 프롬절에 웨어가 있죠. 그러고 웨어절에는 조인만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웨어절에 이 입사 연도절을 덧붙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되죠. 프롬절에서 이미 걸러졌잖아요. 프롬절에서 절로 조건을 걸었기에 웨어절에서는 따로 또 조건 안 걸어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3번 답이 되겠고요. 4번에서는 동적 뷰. 그 프롬절의 뷰가 이렇게 불립니다. 다 뷰예요, 뷰. 그리고 SQL 문장 중 테이블 명이 올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뷰 쓰실 때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얼라이어스 사용해야 된다. 그 규칙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명이 올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74번. 평가 항목. 이거는 안 풀었나요? 74번. 안 풀었었군요. 문제 이제 최종 이런 거 어디 밑줄을 꼭 쳐놓으셔야 돼요. 최종 평가 결과.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자가 맨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차가 마지막이네요. 평가 회차의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델 3개 주고 풀어보랍니다. 여기서 1번은 가야죠 뭐. 프롬을 3개를 다 가지고 와 있고 프롬절에 지금 테이블 3개 다 넣었잖아요. 그럼 웨어절로 이렇게 다 묶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조인된 거죠.
이런 애들은 하나씩 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요. 항상 시험에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면 하나 다 차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쿼리들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해야 되는데, 풀어보셨지는 않았죠? 예, 그냥 저기 뭐죠? 1번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부분에 A점 평가 회차랑 D점 평가 회차를 조인하고 있죠. 요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D가 A 뭐 맥스 평가 회차 이런 거에 대한 테이블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고 있냐면 평가 결과랑 오고 있어요. 평가 결과에서. 그래서 D가요. B하고 B나 C에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라고 하는 건 A인데 A 쪽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D가. A의 평가 회차의 맥스예요. 근데 문제상 최종 평가 결과는 마지막인데 하나 더 있죠. 자, 품질 평가 항목별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체크해 놓고 보면은 여기서 걸려요. 항목별. 이게 못 찾을 수 있어요. 자, 2번은 답이에요. 2번 왜 답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어렵지는 않게 찾아지기는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맥스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상한 걸 구하고 있어요. 평가 등급에 대한 맥스 등급이나 맥스나 아니면은 평가 일자에 대한 맥스 등급, 맥스 함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3, 4번 동일합니다. 이 두 함수는 이제 불필요하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뭐 그룹 바이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은 웨어로서 잘 엮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쓰인 건 없죠? 다 그룹 바이고 그 다음에 맥스 정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5번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뷰는 단지 정의만 갖고요. 데이터는 없어요. 실행 시점에서 질의를 재작성한다. 네, 맞아요. 이번에 뷰는 복잡한 SQL을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구조가 변경되면 테이블 구조가 변경이 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문장들이 조금 어렵네요. 3번부터 보면은 보안을 강화한 목적이 있습니다. 4번에 또 맞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DBMS도 있다. 지원하는 DBMS도 이런 문장 나오면 뭐 답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DBMS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히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적으로 풀어도 돼요. 2번에서 이거의 이제 뷰에 대한 특징 중에 이 뷰는 실제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테이블이 뭔가 바뀌잖아요. 원본 테이블에 변화가 생기면 뷰는 자동으로 변화되죠. 이게 어차피 거기서 따오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직접 뭔가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76번 뷰 생성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하고 as select 그죠? 뷰를 만드는데 그냥 여기 셀렉트부터 만드는 거예요. 셀렉트 된 거의 결과가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려봅시다. v 언더바 tbl 이거네요. 그래서 tbl이 위에 있고요. 여기서 C1이 b 또는 널 이라고 했으니 C1이랑 C2에서 일단 b가 다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C1에서 널인 것도 다 나와야 되네요. 요렇게 빠지겠네. b가 하나는 200이고 100이고 얘는 널이네. 나머지는 200이고 뷰 이렇게 나옵니다. 셀렉트 썸을 합니다. C2에 대해서 썸을 하고요. 웨어절로 좀 치네요. 그러면은 웨어절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C2가 200 이상인 거래요. end니까 같이 가긴 하는데 end니까 우선은 널인 부분은 틀려 먹었죠. B만 해당하고요. 200 이상인 것만 체크하면은 이게 되는 건가? 되는구나. 체크. 체크가 어딨지? 200 이상인 거 체크. 이거 하나인가요? 그죠? 엔드절은 하나죠? B가 저기 너링 부분도 빠지네요. 200은 요 두 개지만 여기도 B만 체크한 거 이거 하나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썸이래요. C2 200이네요. 200. 2번. 요 정도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풀어서 잘 맞춰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실수 안 하면 돼서 77번도 윈도우 함수입니다. 넘어가시고요. 78번 길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해봤었구나. 그 실행 결과에서 서울 이용월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지역명이랑 이용월을 하나 묶었고요. 지역별로 하나 이렇게 묶었고 마지막에 전체 소개도 나오죠. 전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괄호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전체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롤업이 좀 보이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룹 바이 롤업, 그룹 바이 롤업. 3번은 큐브고 4번은 그룹핑 세트네요. 결과가 어찌됐건 지역 이용월 전체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롤업 같은 걸로 큐브나 그룹핑을 찾아보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1번에 지금 롤업 부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지역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날짜니까 이게 이용월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는 지역별 하나 앞에 거 묶고 두 개 다 묶죠.
지역 이용 놓고, 그리고 전체 묶는 게 롤업이었잖아요. 이 그룹핑 그 함수 나올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두 번째 것도 똑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같네. 세 번째 거 보시면 큐브에서 지역하고 이용월 넣고 있습니다. 지역명이겠죠? 지역명. 그럼 큐브는 결과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애였어요. 얘는 앞에 거 한번 묶고 뒤에 거 묶고 두 개 다 같은 거 묶은 다음에 전체까지 빼는 애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룹핑 세트에서 준 거는 지역이랑 또 날짜 똑같이 줬네요. 인자들은 다 같네요. 얘는 하나씩 묶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별, 그 다음에 이용별 이러고 묶는 거 끝나요. 3, 4번이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룹핑을 꼭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롤업이 두 개가 똑같아서 얘네들에 대해서 맞는 걸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 1번에 2번에 저기 케이스 부분에 첫 줄에 웬 1인지 웬 0인지만 다르거든요. 우리 그 케이스 웬 하면은 그거 then 하고 else 한 다음에 and 이렇게 넣는 거였거든요. 케이스 앞에는 뭐가 였죠? 여기는 이제 칼럼 같은 거 들어가고 when 한 다음에 조건 then이 참 else는 그 외의 값이니까 거짓 값이고 and는 붙여줘야지 케이스가 끝나는 거였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조건 쪽에 0이 쓰인 게 있고 1이 쓰인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이 맞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에다가 0 또는 1을 줄 때는요, 1이 맞대요. 저도 요거는 지금 문제로 그냥 찾아가지고 안 건데요. 우리가 아까 select 1처럼 있잖아요. 얘가 맞는지만 조건에서 조건이 맞는지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그 문법으로 쓸 때는요. 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그 select 1을 했던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그래서 0 말고 1이 쓰인 저기 2번이 맞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롤업이랑 큐브랑 그룹핑 셋을 그 주어진 결과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이 된 게 더 이게 커요. 문제 해석에도. 이걸 꼭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또 비벼볼만 하잖아요. 네, 되고요. 79번. 설명 가장 적절한 거는 다 해봐야 돼서 1번에 오류가 발생하냐. 서브쿼리 뭐 나옵니까? 서브쿼리 맥스 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룹핑 하고 있죠. DPT 넘버 별 최대값 은 다중행 쿼리입니다. 그러니까 맥스를 한 번에 했으면은 괜찮은데 이거 다중행이에요. 다중행에 요거 연산은 불가합니다. 이거 1번이 답입니다. 오류 나와요.
2번 뭐 3번 틀리고 했는데 여기서 3번 쪽에 그 any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연산이랑 그 다음에 4번 쪽에서는 올 연산이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ny는 이 중 하나잖아요. 올은 보시면 됩니다. 80번. 네, 80번 같은 문제. 막 길어 보이지만 난이도는 하 정도로 보셔야 돼요. 롤업 큐브는 쉬운 문제거든요. 너를 좀 잘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dname이랑 잡이랑 한번 묶고 dname으로 묶은 거죠. 옆에가 널이니까. 그 다음에 널 있는 것이 전체예요. 널이 전체. 요거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롤업이 맞고요. 큐브 같은 경우는 잡 하나가 더 나오죠. 3번에 그룹핑 세트를 그 괄호를 잘 보시면은 이게 dname이랑 잡을 묶었잖아요. 그럼 요거로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dname별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3번은 전체 개수가 없으니까 틀렸다고 하시면 되고, 이거 dname이랑 롤업 해가지고 잡 하나 놓은 거는 저번에 아까 풀었던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또 나오긴 하네요. 다시 보니까 보기 쪽에 나오네요. 롤업이 한번 풀려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dname에 잡 하나 넣고 그리고 전체 넣고 에 dname이 들어가. 그러니까 전체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81번에서도 이제 실행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설비 아이디랑 에너지 코드랑 붙죠? 다음에 설비 아이디별로 묶고요. 마지막에 널널이 있는데 이거 좀 다르다. 이거 참 잘 보셨어야 되는 게 널 한 다음에 바람 있잖아요. 이거는 에너지별로도 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도 묶는 거. 네, 문제 결과가 이거 네 가지의 그룹핑 결과라는 거예요. 예시를 잘 이렇게 해석만 하고 나면은 얘가 큐브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쭉 봐요. 1, 2, 3, 4. 만약에 큐브가 없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는지 또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2번 같이 그냥 설비 아이디랑 비에너지 코드만 딱 놓은 게 좀 깔끔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나머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네, 이건 1번 놓고 3번부터 좀 볼까요? 그룹핑 세트 괄호를 꽤 많이 넣죠. 그러니까 설비 넣고요. 그 다음에 설비에 에너지 넣고 까지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를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써보세요 한번. 뒤에 것도 설비에 에너지에 설비 콤마 에너지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의 결과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룹핑 세트는 뭐 별거 없죠? 그냥 그냥 각각 하시면 돼요. 설비별로 그 다음에 설비랑 에너지별로 사실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괄호를 썼다고 해서 뭐 따로 더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2번이 일단 답이에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1번은 뭔가 싶은 거예요. 1번에서 한 일이 지금 설비랑 에너지랑 그다음에 설비 콤마 에너지 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독특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큐브에 두 개가 들어가면은 이제 두 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는 설비별로 나오고요. 에너지별로 나오고 설비 에너지별로 나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합쳐서 또 나와요. 설비 콤마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합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합쳐져요? 에너지랑 설비랑 에너지랑 합쳐진 거 또 나오고요. 잠깐만 이렇게 두 개 합쳐놨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설비로 가야 순서적으로 맞겠다. 설비랑 합친 거 나오고요. 에너지랑 설비 에너지 합친 거 나오고요. 이런 식이에요. 물론 전체 나오고요. 지금 다 한 건지 모르겠어요. 경우의 다 내요.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요렇게 내고 요렇게 나오고 까지 한 것 같은데요? 네, 전체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요거 다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찾아. 아마 답지에 있을걸요? 답장 확인해 보시면서 보세요. 막 8개인가 나와요. 이러한 방식이다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82번 가보자고요. SQL에서 이제 여기도 롤업인데 했었죠 한번. 다시 한번 더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문제의 결과는 해석을 해보면 잡이랑 EMPT 넘버를 한꺼번에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지면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널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은 전체 결과 하나 더 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죠. 잡이랑 그 다음에 합친 거랑 전체. 자, 2번이 괄호로 묶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하나랑 다 나오는 게 답. A 하나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롤업에 A 하나 들어갔을 때 결과가 A별 그 다음에 전체 나왔잖아요. 이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롤업에 지금 괄호가 2개면은 이거는 1번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괄호가 하나씩 본 거라서. 하고 4번은 이게 꼭 나오네. 이게 그러면은 잡이랑 EMPT 넘버 묶고 그 안에다가 전체에다가 잡이 들어간 형태라서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수분해 하듯이 2차 방정식 풀듯이 하던 게 보기 쪽에서 계속 나왔네요. 제가 다시 풀어보니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83번까지 보면은 딱 반절이 끝나는 것 같아요. 빈도 함수점까지. 그룹핑 세트 하고 뭐 월 좀 바꿨네요. 그러면 현재 결과가 두 개를 묶어냈죠. 그룹핑 세트. 괄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하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결과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 그게 1번인가요? 널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정확히 해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월별로 나왔고 상품별로 나온 거예요. 널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월별, 그 다음에 상품별. 통으로 묶인 게 아니죠. 하나씩 나온 거고 2번 같은 경우가 통으로 묶인 거죠. 네, 이게 통으로 묶여서 답이고요. 3번은요. 월별 묶였고요. 그 다음에 상품별로 묶이고 전체 소개 하나 더 있는 거고 4번은 상품이랑 월별로 묶고 월별로 묶은 거 하나 더 있고 빠지네요. 빠지. 전체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으로 이제 그 묶여있는 2번이 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롤업 막 그룹핑 세트가 문제 나오면은 이제 좋을 거예요. 이 풀만 하거든요. 이게 다른 문제들은.